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건 이 가드레일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고 이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이른바 우려국 간의 첨단 반도체 시설 신규 건설과 확장을 향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 상무부는 향후 10년간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레거시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생산 능력을 10%까지 늘릴 수 있는 투자를 허용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생산 능력을 5%까지 늘릴 수 있는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투자만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 반도체주 삼성전자 보시면 최근 박스권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빨간불 켜주면서 0.8%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발표에 마음을 졸이며 발표를 기다렸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생각보단 조건이 좋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는 제한을 뒀지만 기술 업그레이드는 허용했는데요. 국내 반도체 업체 중국 공장을 운영할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확 줄였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한숨은 돌렸죠.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1.6%의 강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이번 주 중에 일본의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해제됩니다. 이는 2019년 7월 이후 3년 6개월 만인데요. 이에 한국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절차를 마무리하며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들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는 3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면서 4,7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구체적인 전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시설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최악은 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웨이퍼당 반도체 생산 개수를 확대하는 게 실질적으로 생산 능력 확대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한숨은 돌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숨은 돌렸죠. 네. 당장에 폐쇄돼서 큰일 날 것처럼 걱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중국 안에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 이런 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아니니까 한숨은 돌린 건 맞는데 이게 정말 좋은 거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어떤 좋은 네. 거냐 했을 때 결국 중국에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나갈 시간을 벌어줄 테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무슨 그 사업을 한 요즘 그 식당이라든가 자영업 백종원 씨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예능 프로에 나오는데 식당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성비도 좋고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 이거예요.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테러를 열어준 거고 당장에 미국에서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시장이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디램과 낸드 생산 양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당장에 폐쇄하거나 중단하거나 리스크를 주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거기서 증설할 수 있게끔 해주기에는 뭐하니까 한 10년 정도면 다른 데로 공장 옮길 수 있지 이런 압박인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본 해석으로는 결국 테러를 열어줄 테니까 그동안에 계속 순차적으로 공장을 옮겨 미국으로 옮기든 어디든 옮기든 옮기란 얘기거든요. 정말 다행인 것은 지금 당장의 공급망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니까. 하지만 이 중국에 있는 공장 향후에 어떻게 철수하고 옮길지 이게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고민해야 될 거리라서 저는 이 소식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매우 핫하고 와 다행이다 엄청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용인 발표했잖아요. 반도체 근데 이게 클러스터요.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도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발표. 사실 민간 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삼성이
몇 년 전에 2034년까지 170몇 조를 네.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만큼 중요도를 띠고 있다는 거고 이 발표가 된 것은 이런 보관이 있는 게 아니냐. 결국 중국에 있는 공장을 옮긴다면 한국에서 다시 이전할 수 있는 부지도 얘기를 또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온 거라서 이 반도체가 해결이 돼야 네. 국내 증시가 더 화끈하게 올라갈 텐데 맞아요. 끌어주죠. 네,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럼 중국에서의 수출이 여전히 급감하고 있는 것도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변수들이 많아서 이 네. 부분을 좀 더 확인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자,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공급망에 문제가 없다, 타격이 없다라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한숨은 돌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안에 있는 공장을 지금 당장 철수할 필요도 없고 지금 뭐 부분 확장이나 장비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어떤 관점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 겁니까? 거의 뭐 비슷합니까, 최 최수환 대표님 대표님이랑? 얘기하신 거하고 네. 비슷하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게 지금 아까 뭐 자막에도 나갔지만 최악은 면했다. 최악만 면한 정말 건가요? 최악만 그러면? 면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가 전체 판매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해서 경제 봉쇄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이 부분이 풀린다가 되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뭐 증설을 하게 될 경우 5%까지만 허용되겠다라는 얘기는 증설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 증설을 안 하게 될 경우는 이제 웨이퍼에 대한 뭐 미세 공정을 더 만들어서 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나노 공정이라는 게 더 미세 공정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어렵고 그 캐파 자체를 증설하지 말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정말 중국에서 앞으로 철수를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성장이라든지 향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데 이 부분을 국내에서 앞으로 캐파를 확장한다 됐었을 때 얼만큼 이 부분이 확장이 수월해지고 국내에서 생산한 거를 중국에서 얼만큼 소비를 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같이 결합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나마 시장에서 경기가 좀 좋아지면은 어느 정도 재고라든 것도 좀 완화될 수 있다 정도. 요 정도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골라봐야겠죠?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창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 SNS텍입니다. 최근에 좀 계속해서 올라준 견조한 움직임을 가져가준 종목인 것 같습니다. EUV 반도체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도 좀 탄탄하게 꽂혔던 것 같은데 가지고 오신 이유 들어볼게요. 아, 이후에 또 반도체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야기요? 이번에 한일 관계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에서 소재 업종들은 투자 심리가 잠시 다운됐어요. 유일하게 거기서 투자 심리가 다운되지 않은 게 SNS텍이에요. 그러니까 용인에서도 향후에지만 면 미래는 얘기지만 일본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 중에서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소재 업체, 소부장 업체들이 긍정적일까요? 일본 업체랑 경쟁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심리가 반영돼서 좀 다운됐고, 근데 유일하게 SNS텍은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 이거죠. 이유는 EV용, 노광공정용, 펠리클 생산에 있어서 국산화 하고 있으니까. 미쓰라고 일본에서도 생산합니다. 근데 이제 국산화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제 90%의 투과율에서 91%의 투과율까지 개발 완료된 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올 하반기 또 내년 지속적으로 확장 양산이 되면서 매출의 기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NS텍은 이런 약간 단기적인 투심의 악화가 다운된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또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 SNS텍은 지금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실적으로 기준을 본다면 또 업황에 있어서 본다면 SNS텍은 선택받은 소재다.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 소재 업종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과 뭐 단기적인 변동도 이겨내고 올라올 수 있는 근간이 되는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지금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네.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단 안에서 종목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SNS텍 지금 꾸준히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진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 대표님의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DS입니다. 반도체 최근에 반도체 하면은 차량용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해성DS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이와 더불어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에서 캐파라든지 마켓쉐어 자체가 워낙에 높은데 이제 문제가 대만한 TSMC라든지 이런 회사와 자꾸 격차가 벌어진다는 부분이 파운드리 쪽 이쪽이 약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전기차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시대에서는 역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을 보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나 이쪽은 계속해서 현물 가격이라는 것들이 반등을 못하고 있는 케이스지만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쪽은 여전히 좋은 매출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해성DS 같은 경우가 캐파 증설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키워가고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실적 역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는 좀 못하다가 되지만 올해 실적 전망도 1,000억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8천억 정도 되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밸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앞으로의 성장성도 여전히 제일 뛰어난 쪽이다 이렇게 보시고 반도체 내에서도 약간 차별화될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반도체 안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용 반도체 수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해성DS 골라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